안녕하세요. 실버꽃길 안내소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초연금에 큰 변화가 옵니다. 올해 탈락했던 분들, 내년에 다시 기회가 옵니다. 내년에 새로 65세 되시는 분들, 신청 시기 하나 잘못 잡으면 한 달치 돈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 금액이 바뀌는데 모르고 계시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67세 되신 이경자 씨는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1년 내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신청 안 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뭐하러 가냐? 그런데 이경자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뭔가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던 사람이 내년에는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70세 되신 김만수 씨 부부는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한 달에 두 분 합쳐서 54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말 들었습니다. 부부 감액이 없어진대요. 김만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도 곧 더 받겠네. 그런데 김만수 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누구한테 먼저 줄어드는지, 우리 부부는 언제 적용받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올해 65세 된 박순희 씨는 생일이 1960년 3월입니다. 올해 2월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못 갔어요. 괜찮아, 한 달 늦어도 어때? 3월 10일에 주민센터 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달 늦으셨네요. 박순희 씨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한 달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그 한 달 때문에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랐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바뀐다는 건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경자 씨는 올해 안 됐으니까 내년도 안 될 거야 생각합니다. 김만수 씨는 부부 감액 없어진다니까 우리도 곧 받겠지 생각합니다. 박순희 씨는 한 달쯤이야 생각했습니다. 셋 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부터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소득이어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금액이 오르고 어떤 분은 그대로입니다. 한번 놓치면 그 달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1월에 받을 걸 2월에 신청하면 1월분은 사라집니다. 올해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신청하면 올해분 전부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 계획과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바탕으로 담았으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기초연금은 조건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 통과해도 두 번째 조건에서 막힙니다. 두 번째 조건 통과해도 세 번째 조건을 놓칩니다. 네 개 조건을 다 알아야 내 상황이 보입니다. 하나만 빠져도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림이 안 보이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돈을 놓칩니다. 이경자 씨가 1년 동안 410만 원 날린 이유가 뭡니까? 조건 하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김만수 씨 부부가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시기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박순희 씨가 한 달치 34만 원 날린 이유가 뭡니까? 신청 타이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헷갈릴 수 있고 헷갈리면 손해를 보게 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야 앞으로 바뀌는 제도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기초연금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금액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부 추진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을 보면 일부 대상에게는 월 40만 원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방식은 향후 확정 고시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6년에도 계속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되는데 2026년 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이 34만 2,510원이니 내년에는 이보다 조금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생계급여 받는 분들, 지금까지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조정됐습니다. 제도 구조상 다른 소득이 반영되면서 생계급여가 조정되는 구간이 있었고 가구별 산정에 따라 조정폭이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이게 바뀝니다. 정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방식은 향후 법령과 지침에서 확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조정됐는데 내년부터는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생계급여 받고 계신 분들, 내년 1월 되면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1월 25일쯤 통장 입금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얼마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올해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계속 받습니다. 금액이 조금 오릅니다. 다만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산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면 계산해 줍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고 계시면 2026년에는 여전히 부부 감액 20%가 적용됩니다. 정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부부 감액 축소는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세부 시행 방식 확정은 추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아직 20%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첫 번째 조건, 금액 얘기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금액은 정부 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대상은 월 40만 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반 수급자는 올해보다 조금 오릅니다. 부부 둘 다 받는 분은 20%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만 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받으려면 선정 기준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선정 기준이 뭐냐 하면 소득인정액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65세 넘어도 선정 기준을 통과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선정 기준이 뭐냐 하면 소득인정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내년 기준은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보통 매년 7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내년 기준은 올해 7월 말에 발표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을 보면 내년 기준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2일 보건복지부가 공식 고시했습니다. 2024년 기준이 단독가구 213만 원이었는데 올해 228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15만 원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올해 7월 말 발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야 할 건 기준이 매년 오른다는 것입니다. 올해 기준 초과로 탈락한 분도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소득 없는데 뭐가 문제야? 일 안 하고 연금도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틀렸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 뭐냐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을 다 합친 겁니다. 이걸 다 합치는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를 해주고 남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건설 현장이나 식당에서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은 소득인정액에 안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뭐냐 하면 집, 땅, 예금, 자동차 이런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반 재산은 집, 땅, 자동차이고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입니다. 일반 재산에서는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부채는 빼줍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런 세부 항목은 매년 고시로 조정될 수 있어 최신 고시나 복지로 모의 계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복잡하죠? 직접 계산 안 해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가면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려우면 주민센터 가서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면 직원이 컴퓨터로 바로 계산해 줍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조건인 소득 인정액 기준 얘기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내년 기준은 올해 7월 말 발표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 계산해 봤나요?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초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 초과로 탈락한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년 기준이 오르니까 다시 기회가 옵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그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진 분들 계십니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1년 내내 연금 한 푼도 못 받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년 1월에 다시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이 단독 가구 228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오를 겁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서 떨어진 분이라면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어서 떨어진 분도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도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재산 가격이 바뀝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내년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일부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격 떨어지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떨어집니다. 둘째, 금융재산이 줄어듭니다. 올해 예금이 있었는데 병원비, 생활비 쓰다 보면 내년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 줄어들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줄어듭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부채가 늘어납니다. 올해 급하게 목돈 쓸 일 생겨서 대출 받으면 부채가 늘어나는데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니까 소득인정액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내년 소득인정액이 올해보다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내년 1월 되면 무조건 재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서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재신청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안 됩니다. 올해 떨어졌다고 해서 내년에 주민센터에서 연락 안 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신청도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내년 1월에 재신청하면 1월분부터 나오고 2월에 재신청하면 2월분부터 나옵니다. 1월분 놓치면 그 돈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일 첫 근무일에 바로 가세요. 1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1월 2일이 첫날입니다. 그날 주민센터 가서 재신청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올해 신청했을 때랑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예금이 크게 늘었나요? 부동산을 새로 샀나요? 자동차를 바꿨나요? 상황이 바뀌었으면 재신청할 때 꼭 말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사 나와서 걸리면 받았던 기초연금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환수됩니다. 올해 탈락한 분들 중에서 특히 재신청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한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뀌니까 내년에 떨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셋째, 금융재산이 공제 기준 근처인 경우입니다. 올해 생활비나 병원비 쓰다 보면 공제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신청할 때 공제 가능 항목은 개인별로 달라서 신청기관에서 안내받아 증빙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재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7년에도 기준이 또 오르니까요. 그리고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어렵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예금이 더 늘었다. 부동산을 추가로 샀다. 이러면 소득인정액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기준은 올라가는데 소득인정액도 같이 올라가면 여전히 초과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조건인 재신청 기회 얘기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탈락한 분들은 내년 1월 2일에 재신청하세요. 선정 기준액이 오릅니다. 소득인정액도 재산 가격 변동, 금융재산 감소, 부채 증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니까 1월 놓치지 마세요. 재신청 방법 알았으면 이제 네 번째 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 번에 끝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 시작합니다. 금액 알았고, 선정 기준 알았고, 재신청 기회도 알았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언제 신청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신청 시기 하나 잘못 잡으면 한 달치 돈 날아갑니다. 첫 번째, 1960년생 새로 신청하는 분들입니다. 내년에 만 65세 되는 분들이죠. 생일이 속한 달에 한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급 개시 전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1960년 1월이면 올해 1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1960년 3월이면 내년 2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2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기초연금 나옵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생일 지나고 신청하면 그 전 달 못 받습니다. 생일이 3월인데 4월에 신청하면 3월분 못 받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고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달력 꺼내세요. 본인 생일 확인하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메모하세요. 스마트폰 쓰면 알람 설정하세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올해 탈락했던 분들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내년 1월 2일에 가세요. 1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1월 2일이 첫 근무일입니다. 그날 주민센터 가서 올해 탈락했는데 재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세요. 담당 직원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세 번째,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 신청 필요 없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자동으로 금액 조정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25일이 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1월 25일쯤 통장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이 이상하면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신청 시기 확인했으면 이제 어디 가서 신청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 곳 중 한 곳 가면 됩니다. 첫째, 주민센터입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가세요. 복지 담당 직원 찾아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전국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지사 찾아가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상담이 더 자세합니다. 복잡한 경우는 여기 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류 업로드하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도 이용 가능합니다. 메모하세요. 여기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가기 전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신청하려는데 무슨 서류 필요한가요? 물어보세요. 본인 상황 간단히 설명하면 필요한 서류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본인 통장,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가 서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여러 개 있으면 추가 서류 필요하고, 사업하면 또 다른 서류 필요하고, 공제받으려는 항목 있으면 또 다른 서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준비해 가세요. 안 그러면 서류 빠져서 2번, 3번 가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소득, 재산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국세청, 금융기관에 다 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기다리세요. 합격하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 옵니다. 불합격하면 이유도 같이 알려줍니다. 불합격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유 확인하고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세요.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오르니까 언젠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이거 하면 나중에 기준 바뀌었을 때 주민센터에서 연락 줍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조건인 신청 시기 얘기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60년생은 생일 한개월 전부터 신청하세요. 올해 탈락한 분은 내년 1월 2일에 재신청하세요. 이미 받는 분은 별도 신청 필요 없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중 선택하세요. 필요 서류는 반드시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고 준비해 가세요. 여기까지 4가지 조건 다 확인했습니다. 금액, 선정 기준, 재신청 기회, 신청 시기. 이 4가지만 알면 내년 기초연금 준비 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3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으면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 공원 환경 정리, 경로당 급식 도우미, 취약 어르신 안부 확인, 실버 카페 바리스타 이런 일들입니다. 일부 공공일자리 성격의 활동비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에서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참여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일자리 활동비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자리 나가면 동료들 만납니다. 수다 떱니다. 웃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보통 12월이나 1월에 모집합니다. 내년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 12월부터 모집 시작합니다. 지금 전화해서 내년 노인 일자리 언제 모집하나요? 물어보세요.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115만 2천 개로 올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납니다.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고려하세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 분들 많습니다. 주택연금이 뭐냐 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받는 겁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연금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계속 나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니까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한테 빚 안 남깁니다. 공적 보증 구조상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하지 않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에 따라 주택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 넘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집 있으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모의 계산 해보세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메모하세요. 세 번째,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집 수리비 들어갈 때, 경조사비 나갈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 높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일정 비율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 장례비, 재난복구비 이런 긴급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 23에 따라 용도가 제한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서류와 심사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위기 때 도움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노인 일자리, 주택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기초연금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기초연금 금액 확인했습니다. 정부 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대상은 월 40만 원 방향으로 추진되고 일반 수급자는 올해보다 조금 오릅니다. 두 번째는 선정 기준인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봤습니다. 올해 기준 단독 가구 228만 원, 내년 기준은 올해 7월 발표됩니다. 세 번째는 올해 탈락한 분들의 재신청 기회 확인했습니다. 내년 1월 2일 재신청하면 다시 기회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청 시기 알아봤습니다. 1960년생은 생일 1개월 전, 탈락한 분은 내년 1월 2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 외 추가 제도 3가지 확인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주택연금, 실버론. 오늘 영상 핵심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기초연금은 정부 추진 계획에 따라 일부 대상은 월 40만 원 방향으로 추진되고 일반 수급자는 올해보다 조금 오릅니다. 둘째,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 1월 2일 재신청하면 기준이 올라서 가능성 있습니다. 셋째, 1960년생은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절대 늦지 마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내년 기초연금 준비 끝입니다. 그런데 기억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달력에 표시하세요. 1960년생은 생일 1개월 전 날짜에 동그라미 그리세요. 올해 탈락한 분은 내년 1월 2일에 동그라미 그리세요. 스마트폰 알람 설정하세요. 두 번째 행동, 소득 인정액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 보세요. 스마트폰 어려우면 주민센터 전화하세요. 세 번째 행동, 필요 서류 미리 확인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신청할 때 무슨 서류 필요한가요? 물어보세요. 본인 상황 설명하면 알려줍니다. 메모하고 준비하세요. 이 3가지 행동만 하면 됩니다. 달력 표시, 소득 인정액 확인, 서류 확인. 10분이면 끝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재산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차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일하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 안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신청해 봐야 압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압니다. 그 이유 알아야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있어도 받는 분 많습니다. 차 있어도 받는 분 많습니다. 일해도 받는 분 많습니다. 모르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 상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특히 1960년생 아는 분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노후에 보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은 실버 꽃길 안내소였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